한 남자가 있습니다. 30해가 넘는 시간 동안 매일 아침 지옥철에 몸을 싣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자존심을 깎아가며 버텼던 시간. 드디어 은퇴하는 날, 그는 동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회사를 나섭니다. 그의 통장에는 퇴직금과 그동안 아끼며 모은 수억 원의 잔고가 찍혀 있죠. 그는 스스로를 승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100세 시대라도 충분하겠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뒤,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낡은 가계부를 뒤적입니다. 통장의 숫자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는 분명 성실했고 준비도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노후는 축복이 아닌 공포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얼마를 모았느냐는 숫자에만 집착합니다. 5억, 10억, 그 숫자가 우리를 지켜줄 성벽이라고 믿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굳게 믿고 있는 그 성벽이 사실은 모래로 쌓은 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사실은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요? 100세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쥐고 있는 구명보트에 구멍이 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그 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우리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하지만 누구나 마주하게 될 잔혹한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내 통장 잔고의 실체,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착시 현상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시점에 보유한 자산의 총액을 보고 안심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그리고 퇴직금 몇 억, 이 정도면 남부럽지 않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비극이 시작됩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살기 위한 공간이지 당장 밥을 먹여주는 현금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20억이라 한들 그 집을 팔지 않는 이상 그 가치는 통장의 잔고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집은 매달 세금과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현금을 갉아먹는 부채에 가깝습니다. 집은 있지만 쓸 돈이 없는 하우스 푸어의 비극은 은퇴 후에 더욱 선명하고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현금은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더 큰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 자산의 착각입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3억 원, 이 돈을 보며 흐뭇해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3억 원이 20년 뒤에도 3억 원의 가치를 할까요? 매년 오르는 물가,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당신의 돈을 마치 뜨거운 태양 아래 놓인 얼음처럼 녹여버립니다. 지금의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20년 뒤에는 200만 원을 줘도 못 사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통장의 숫자는 그대로일지 모르나 그 숫자가 살 수 있는 당신의 생존권은 반 토막이 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폐가 부리는 잔인한 마술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계산에 넣지 않은 보이지 않는 부채들입니다. 은퇴 시점에 대출을 모두 갚았다고 자신하시나요? 자녀의 결혼 자금 지원, 갑작스러운 손주 양육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부모님의 간병비까지. 당신의 계획표에는 없던 이 복병들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당신의 노후 자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마주하는 지출은 선형적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마디마다 폭발적으로 분출하며 당신의 계산기를 무력화시킵니다. 우리는 지금 장수라는 리스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80세까지만 버티면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의학의 발달은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을 100세까지 살게 할 것입니다. 축복이어야 할 장수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 되는 잔인한 역설. 내 통장의 자산이 내 수명보다 먼저 바닥나는 그 순간 인간의 존엄성은 소리 없이 붕괴됩니다. 당신의 통장 장호는 과연 몇 살까지 당신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장호는 정말 당신의 편이 맞긴 한 걸까요? 이제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 당신의 자산을 다시 적어보십시오. 살고 있는 집값을 제외하고 당장 내일이라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돈이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를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계산해 보십시오. 아마 그 결과는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60세에 은퇴해서 100세까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내야 하는 막막한 생존 게임. 그 게임의 룰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당신의 자산을 가리고 있던 허상을 걷어내고 민낯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공포는 우리가 매달 써야 할 생활비라는 숫자의 정체를 파헤칠 때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과연 당신이 생각하는 그 소박한 생활비로 100세까지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은퇴 후 생활비의 배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이 한 번도 계산해보지 않았던, 하지만 반드시 지불해야만 하는 노후의 청구서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 청구서를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내 통장의 자산 수명을 늘리기 위한, 아니, 어쩌면 살아남기 위한 가장 처절한 점검이 계속됩니다. 당신의 노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노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은 은퇴를 앞두고 소박한 꿈을 꿨습니다. 이제 애들도 다 키웠고 우리 둘이서 욕심 안 부리고 살면 한 달에 20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 그들은 이 금액을 적정 생활비라 믿으며 남은 인생의 계획표를 짰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딱 3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새벽 인력 시장을 서성이고 아버지는 손주들의 용돈을 걱정하며 마트의 할인 전단지를 뒤적입니다. 그들이 계산했던 200만 원은 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대체 그들의 계산기에서 무엇이 빠져 있었던 걸까요? 왜 우리는 항상 은퇴 후의 삶을 실제보다 훨씬 저렴하게 견적내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노후 생활비를 생각할 때 생존과 생활을 혼동합니다. 쌀을 사고 공과금을 내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이것을 우리는 생활비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최소 생존 비용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결혼식에 가야 하고 가끔은 친구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어야 하며 명절에는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우리 노후의 지갑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털어갑니다.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200만 원의 이 품위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당신의 노후는 은퇴와 동시에 사회적 고립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고정 지출의 배신입니다. 젊었을 때는 월급이라는 든든한 보급로가 있어 관리비나 통신비, 각종 보험료가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수입이 끊긴 노후에 이들은 매달 당신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가 됩니다. 몸은 늙어도 집은 늙지 않습니다. 수십 년 된 아파트는 수시로 수리비를 요구하고 물가는 당신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매년 야금야금 당신의 구매력을 갉아먹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표준 생활비 숫자를 믿지 마십시오. 그 숫자는 당신의 개별적인 라이프 스타일과 당신이 처한 고정비의 늪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시간이라는 괴물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돈을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사에 매여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후 당신에게는 매일 24시간이라는 막대한 자유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등산도 산책도 하루 이틀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배우고 어디론가 이동하는 그 모든 순간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시간이 곧 돈이라는 말은 은퇴자들에게 가장 뼈아픈 현실로 다가옵니다. 소박한 삶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견딜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당신의 노후 생활비를 최소가 아닌 최악의 상황에 맞춰 재구성해야 합니다. 물가는 매년 당신의 예상보다 더 높게 뛸 것이고 당신의 몸은 생각보다 더 빨리 병원비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간관계는 생각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신의 계산서에 예비비라는 항목이 없다면 그 계산서는 이미 실패한 계획입니다. 예상치 못한 자동차 수리비, 갑작스러운 경조사,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작은 선물조차 허락되지 않는 삶은 노후가 아니라 고행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의 노후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초장거리 마라톤입니다. 초반에 페이스를 잘못 조절하면 결승선 근처에도 가기 전에 주저앉고 맙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에 찍힌 잔고가 넉넉해 보이나요? 하지만 그 돈을 당신이 살아야 할 480개월, 즉 40년이라는 시간으로 나누어 보십시오.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선명해지는 순간 아마 등 뒤로 서늘한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적당이라고 믿어왔던 그 숫자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 낙관론이었는지 깨닫게 될 테니까요.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이 모든 생활비 계산이 당신이 건강하다는 전제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기서 건강이라는 변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당신의 생활비 계획표는 휴지 조각이 됩니다. 병원비는 생활비의 일부가 아니라 생활비를 통째로 집어삼키는 블랙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지출의 파도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단순히 아끼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생존 전략이 있는 걸까요? 생활비의 실체를 마주한 당신에게 이제 더 거대하고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바로 시간의 저주입니다. 만약 당신의 돈은 80세에 바닥나는데 당신의 심장은 100세까지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돈보다 명줄이 더 긴 상황. 그 잔인한 장수 리스크의 실체를 다음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준비한 구명조끼가 과연 40년의 거친 바다를 버텨낼 수 있을지 그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옛말에 오복 우후 중 으뜸은 장수 창슈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 말은 누군가에게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 95번째 생일을 맞이한 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케이크를 준비하고 만수무강을 축하하며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입계엔 희미한 미소조차 걸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촛불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내일도 눈을 뜨게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통장의 잔고는 이미 10년 전에 바닥났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길게 늘어진 생명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학이 우리에게 선사한 가장 잔인한 선물, 장수 리스크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만약 42.995km라고 알고 전력 질주의 결승점에 도착했는데 심판이 갑자기 사실 이 경기는 80km까지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다리는 풀렸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으며 보급받은 물은 진작에 동이 났는데 말입니다. 지금의 은퇴 세대가 마주한 현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의 설계 기준은 80세였습니다. 환갑잔치가 동네의 큰 경사였던 시절 80세는 넘기 힘든 고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80세, 길어야 85세 정도면 인생의 막이 내릴 것이라 가정하고 자금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인생을 건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60세인 한국인이 9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50%를 훌쩍 넘겼고 100세 이상 인구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만은 여해겠지라는 근거 없는 낙관은 집어치우십시오. 당신이 100세까지 살 확률은 당신이 은퇴 후에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설계도는 몇 살에 맞춰져 있습니까? 만약 80세나 85세에 맞춰져 있다면 당신은 인생의 마지막 15년에서 20년을 돈 없는 노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돈이 없는 상태로 20년을 더 산다는 것, 그것은 살아있는 매 순간이 지옥이 되는 무전장수, 우젠창슈의 저주입니다. 장수 리스크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그것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차라리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을지 안다면 남은 돈을 그날에 맞춰 정확히 배분해서 쓰고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돈이 남을까봐 못 쓰는 걱정과 돈이 모자랄까봐 벌벌 떠는 걱정 사이에서 평생을 고통받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노인이 은퇴 후에 극도로 소비를 줄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돈이 언제 바닥날지 모른다는 그 막연한 불안감이 그들의 목을 죄고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더 오래 살게 될까봐 폐지를 줍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그 처절한 생존 본능.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100세 시대의 민낯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산의 수명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수명이 있듯 돈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은 5억 원의 수명은 과연 몇 년입니까? 매달 300만 원씩 꺼내 쓴다면 그 돈의 수명은 고작 14년에 불과합니다. 60세에 은퇴했다면 74세에 당신의 돈은 사망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심장은 그때도 여전히 뛰고 있을 것입니다. 74세부터 100세까지 그 잃어버린 26년을 당신은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자녀의 효도, 국가의 복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26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돈의 수명이 인간의 수명보다 짧아지는 그 순간 당신의 삶은 급격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 장수라는 거대한 변수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당신이 세운 그 어떤 화려한 노후 계획도 결국 모래성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를 모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게 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 심장이 멈추는 그날, 내 통장의 잔고도 정확히 0원이 되는 완벽한 시나리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복병이 우리의 자산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되려면 내 돈의 가치가 끝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100세까지 살기로 마음먹었는데 당신이 가진 돈의 가치가 반토막, 아니 그 이상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숫자상으로는 수억 원이 있는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라면 몇 봉지뿐이라면요. 장수 리스크와 함께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또 하나의 소리 없는 살인마, 그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당신의 노후 자금을 실시간으로 갉아먹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10억 원이 사실은 1억 원의 가치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감당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야기는 이제 당신의 주머니 속 화폐의 가치가 무너지는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1994년 서울의 한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김 씨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과 함께 통장에 현금 1억 원을 모으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1억 원은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음마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고 짜장면 한 그릇이 1,500원 하던 시절이었죠.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1억 원만 잘 지키면 내 노후는 걱정 없겠지. 그는 그 돈을 가장 안전하다는 제1금융권 예금에 넣어두고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흐른 지금 2024년에 김 씨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합니다. 30년 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 1억 원은 이제 서울 변두리의 전세금은커녕 웬만한 외제차 한 대 값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돈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도둑이 든 것도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를 파멸로 이끈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소리 없는 살인마였습니다. 우리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변하지 않으면 내 재산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독한 착각입니다. 당신의 통장에 10억 원이 그대로 있어도 세상의 물가가 2배로 뛴다면 당신의 재산은 사실상 5억 원으로 반토막 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매력의 하락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20년 뒤, 30년 뒤의 물가를 계산기에 넣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5천 원인 커피 한 잔이 20년 뒤에 만 원이 되고 지금 1억 원인 수술비가 2억 원이 된다면 당신이 세운 노후 계획은 그 순간 종이 조각이 되고 맙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그것이 복리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3%의 물가 상승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시나요? 3%의 물가 상승이 24년 동안 지속되면 당신의 돈 가치는 정확히 절반이 됩니다. 60세에 은퇴해서 84세가 되었을 때 당신이 쥐고 있는 현금의 힘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앉아만 있었는데 누군가 당신의 지갑에서 돈을 계속 빼가고 있는 셈이죠. 은퇴자들에게 인플레이션은 국가가 부과하는 가장 잔혹한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수입이 고정된 노후 세대에게 물가 상승은 곧 생존권에 대한 위협입니다. 젊었을 때는 물가가 오르면 내 몸값을 올려 대응할 수 있었지만 은퇴한 당신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안전자산이라고 믿는 현금과 예금이 인플레이션 앞에서는 가장 위험한 자산으로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은행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실질 금리 마이너스 시대, 당신이 돈을 은행에 모셔두는 그 행위 자체가 매일매일 조금씩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가치는 매년 야금야금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마치 뜨거운 여름날 손바닥 위에 올려둔 얼음처럼 말입니다. 형체는 남아있는 것 같지만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본질은 사라지고 축축한 물기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적과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단순히 돈을 아껴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자산의 성장 속도가 물가 상승이라는 괴물의 발걸음보다 빨라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산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가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지치고 싶어서 꽉 쥐고 있는데 그 쥔 손가락 사이로 가치가 빠져나가는 역설적인 상황. 이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화폐의 배신이 일상화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제의 부자가 오늘의 빈곤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화폐 가치의 하락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 설계도에 물가 상승률이라는 변수가 누락되어 있다면 당신은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로 돛도 없는 배를 타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100세 시대, 남은 40년의 세월 동안
물가는 과연 몇 번이나 요동칠까요? 그리고 그때마다 당신의 통장은 그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를 넘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밧줄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 있지 않느냐라고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이른바 3층 연금탑이 우리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 연금들은 인플레이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까요? 국가가 약속한 그 돈은 정말 제때, 약속한 가치만큼 우리에게 돌아올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 노후의 마지막 생명줄이라 믿었던 연금의 실체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인 줄 알았던 그 연금탑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장에서 우리는 당신이 죽을 때까지 월급을 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는 그 연금의 두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3층 탑은 과연 얼마나 견고하게 설계되어 있을까요? 그 불편한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국가가 약속한 국민연금, 직장 생활의 훈장인 퇴직연금, 그리고 스스로 준비한 개인연금까지. 이른바 3층 연금탑이라 불리는 이 견고한 성벽이 자신들의 노후를 철통같이 방어해 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은퇴라는 전장에 나선 수많은 이들이 목격한 것은 성벽 곳곳에 나 있는 거대한 균열이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인 줄 알았던 이 3층 탑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 설계부터 잘못되었다면, 혹은 우리가 그 사용법을 전혀 모른 채 방치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노후의 마지막 생명줄이라 믿었던 연금의 배신, 그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1층, 즉 국민연금이라는 바닥입니다.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받을 수나 있을까? 이 총 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난다는데 그럼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지지? 이런 흉흉한 소문들은 이제 소문을 넘어 통계적 실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기금의 고갈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진실은 설령 당신이 연금을 꼬박꼬박 받게 되더라도 그 금액이 당신의 입에 풀칠만 겨우 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20년, 30년을 성실히 납부했어도 당신이 손에 쥐게 될 금액은 평균적으로 100만 원 남짓. 이 돈으로 100세 시대에 40년을 버틴다는 것. 그것은 생존이 아니라 처절한 인내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층에 쌓아둔 퇴직연금은 어떨까요? 회사를 그만두는 날, 통장에 찍히는 그 억 단위의 숫자를 보며 사람들은 잠시 안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합니다. 대다수의 은퇴자가 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마치 마법처럼 사라집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으로, 창업이라는 이름의 위험한 도박으로, 혹은 그동안 고생한 자신을 위한 보상이라는 명목의 소비로 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이 바닥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30년의 노동이 단 3년 만에 증발해버리는 허무한 결말. 퇴직연금을 연금이 아닌 목돈으로 보는 순간 당신의 2층 성벽은 무너져 내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보루인 3층 개인연금을 바라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차곡차곡 쌓아온 이 돈이야말로 진정한 구원투수가 될 것이라 믿으시나요? 하지만 여기서 상품의 함정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내가 가입한 연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고 있는지, 혹은 과도한 수수료에 녹아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연금 저축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낮은 수익률은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의 자산을 좀 먹습니다. 결국 은퇴 시점에 당신이 마주하게 될 결과값은 기대했던 풍요로운 노후가 아니라 차라리 그때 주식이나 부동산을 살 걸이라는 뼈아픈 후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자산 A세트의 시대에서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0억 원짜리 집 한 채를 가진 노인보다 죽을 때까지 매달 300만 원이 입금되는 통장을 가진 노인이 훨씬 더 강력한 생존력을 갖는 시대입니다. 연금의 본질은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끊기지 않고 나오느냐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목돈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매달 솟아나는 샘물을 만드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당신의 3층 탑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겉모습만 화려한 빈 껍데기입니까?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3층 연금탑이 완벽하게 작동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노후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연금 액수에 일희일비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더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그림자는 예고 없이 찾아와 당신의 연금을 단 한 방에 집어삼키고 당신의 품위와 자존감까지 앗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쌀을 사고 옷을 살 수는 있지만 이것 앞에서는 연금조차 무력한 종이 조각에 불과합니다. 바로 노후의 가장 잔인한 변수, 의료비와 간병비라는 재앙입니다. 내 몸이 내 돈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그 순간 당신의 3층 연금탑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병원비 영수증을 처리하기 위한 통로로 전락하고 말까요? 다음 장에서 우리는 당신의 노후를 파멸로 이끌 최후의 복병, 건강 리스크의 잔혹한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세운 모든 계획을 단숨에 무너뜨릴 그 무시무시한 청구서의 정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야기는 이제 당신의 생명과 재산이 충돌하는 절박한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렸을 정도로 건강을 자신하던 60대 남성 박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전국의 명산을 다니며 활기찬 노후를 보냈죠. 주변 친구들이 고혈압 약이다, 당뇨 약이다 챙겨 먹을 때도 그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건강은 타고나는 거야 라며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던 그는 갑자기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그의 삶은 그날 이후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의 통장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그토록 자신했던 건강이 사실은 그의 노후 자산을 지탱하던 가장 위태로운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 식비, 주거비, 여가비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지출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얀 재앙이라 불리는 의료비와 간병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평생 쓰는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65세 이후에 지출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의 병원비가 잠시 스쳐가는 소나기라면 노후의 병원비는 당신의 자산을 통째로 휩쓸어가는 거대한 해일과 같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치밀하게 연금 계획을 세우고 생활비를 아껴도 큰 병 하나가 찾아오는 순간 그 모든 계획은 단숨에 무력화됩니다. 특히 우리가 간과하는 가장 끔찍한 비용은 간병비입니다. 병원비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으로 어느 정도 방어가 가능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간병비는 다릅니다. 요즘 간병인을 한 명 고용하는데 하루에만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에서 500만 원이 듭니다. 웬만한 대기업 과장의 월급보다 많은 돈이 매달 남의 손을 빌리는 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태로 5년, 아니 10년을 버텨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억 원이라는 거액의 노후 자금도 간병비 앞에서는 단 몇 년 만에 증발해버리는 푼돈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간병 파산의 실체입니다. 더 잔인한 것은 이 고통이 본인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던 그 굳은 결심은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육체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부모의 간병비를 대느라 자녀의 적금이 깨지고 손주들의 학원비가 줄어들며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 나의 장수가 자식들에게는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되는 이 현실을 당신은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간병을 위해 온 가족이 매달려야 하는 상황. 그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소리 없이 파괴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입해둔 보험증권을 다시 한번 펼쳐보십시오. 암에 걸리면 얼마가 나오는지, 수술하면 얼마를 주는지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정작 당신이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대소변조차 가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신의 통장을 지켜줄 장치가 정말로 있습니까? 실손보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환상입니다. 비급여 항목의 폭격과 장기 요양의 늪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습니다. 우리는 이제 건강이 곧 재테크라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해야 합니다. 노후의 병원비는 단순히 지출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의 생존 문제입니다. 돈을 벌 수 없는 시기에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의료비는 당신의 평생 쌓아 올린 경제적 자유라는 성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내 몸이 내 재산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그 공포스러운 순간, 당신은 과연 어떤 카드를 내밀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막다른 길에 몰린 기분이 드시나요? 현금은 인플레이션에 녹아내리고 연금은 턱없이 부족하며 의료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보루, 최후의 보급고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입니다. 대한민국 노인들의 자산 80%가 묶여 있다는 그 부동산.
이 덩어리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노후는 극적으로 반전될 수도 혹은 차가운 콘크리트 속에서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당신의 집이 당신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는지, 주거 자산의 유동화라는 마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당신이 깔고 앉아 있는 그 수억 원의 가치를 매달 현금으로 바꾸는 비결, 과연 그 선택은 당신의 노후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당신의 가장 큰 재산이자 마지막 희망인 집의 변신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집이 효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것인가, 그 운명의 갈림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의 한 노후 아파트, 시세가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금싸라기 땅 위에 한 노신사가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자산가지만 그의 일상은 예산괴로 처절합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할인 식재료를 고르고 겨울에도 난방비를 아끼려 두꺼운 소미불 속에서 몸을 웅크립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고 수입이라고는 쥐꼬리만 한 국민연금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20억짜리 아파트라는 거대한 성벽에 갇힌 채 그는 매일 배고픈 하루를 견뎌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노인들이 마주한 가장 역설적인 비극, 부동산 부자 빈곤층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평생 내 집 마련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번듯한 집 한 채 물려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도리라 믿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대출금을 갚아 나갔죠.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산의 80%는 콘크리트 벽 속에 꽁꽁 묶여버렸습니다. 배는 고픈데 쌀을 살 돈이 없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벽돌을 하나씩 빼서 팔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덩어리 자산은 유동성이 확보되지 않는 순간 그저 세금을 갉아먹는 괴물로 돌변합니다. 당신이 깔고 앉아있는 그 수억 원, 수십억 원의 가치가 당신의 노후를 정말로 책임져주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차가운 콘크리트를 뜨거운 현금으로 바꾸는 연금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이 제도는 내가 살던 집에서 평생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월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집을 국가에 넘기는 게 아깝지 않으냐라고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죽고 난 뒤에 남겨질 집값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당신의 품위 있는 한 끼 식사가 중요합니까? 주택연금은 당신의 집을 세상에서 가장 효도하는 가상의 자식으로 바꿔놓습니다. 집값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더라도 국가는 당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그 차액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이것만큼 완벽한 보험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택연금만이 답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강력한 카드, 다운사이징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텅 빈 커다란 아파트, 그곳에서 적막함과 씨름하며 높은 관리비를 내는 대신 집의 규모를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서울의 넓은 집을 팔고 경기도의 쾌적한 소형 아파트로 옮기거나 평수를 줄여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수억 원의 현금이 당신의 손에 쥐어집니다. 그 차액을 배당주나 채권에 투자해 매달 이자를 받는다면 당신의 노후는 비로소 돈 걱정 없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공간을 비우고 지갑을 채우는 결단, 그것이 100세 시대의 생존 전략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이 결정을 미룹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녀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가 남겨줄 나중의 집 한 채일까요? 아니면 지금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모습일까요? 내가 가진 마지막 자산을 자녀의 상속분으로 남겨두기 위해 현재의 삶을 희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부양의 의무라는 더 큰 짐을 지우는 꼴이 됩니다. 진정한 유산은 집이 아니라 부모의 당당하고 여유로운 노후 그 자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집은 당신의 과거를 증명하는 훈장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지켜줄 최후의 보급고입니다. 이제 그 보급고의 문을 열어야 할 시간입니다. 집값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가난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집을 도구로 삼아 풍요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 것인지, 그 선택이 당신의 70대, 80대, 그리고 100세까지의 삶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부동산에 묶인 당신의 인생을 이제는 자유롭게 풀어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자산을 점검하고 생활비를 계산하고 연금을 확인하고 주거 자산까지 유동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노후 준비일까요? 안타깝게도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바로 자산의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당신의 돈이 잠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도, 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 사이에도 나를 위해 일해줄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 마지막 퍼즐, 은퇴 후에도 멈추지 않는 자산 수명 연장 전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죽을 때까지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 마법 같은 포트폴리오는 존재하는 걸까요? 100세 시대 노후 점검의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습관처럼 한숨을 내쉽니다. 머리칼이 빠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생활비의 무게였습니다. 그는 분명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연금도 있고 집도 유동화했으며 의료비 보험도 챙겼죠. 하지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이 모든 방벽이 결국은 언젠가는 바닥이 드러날 저수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큰 저수지라도 비가 오지 않고 물만 퍼내면 언젠가는 마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수지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로 마르지 않는 샘물을 파는 것입니다. 내 수명보다 내 자산의 수명을 더 길게 만드는 최후의 기술, 자산 수명 연장 전략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우리는 흔히 은퇴를 투자의 종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는데 무슨 투자야? 그저 잃지 않고 잘 지키는 게 최고지.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원금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과 장수라는 파도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천천히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퇴 후의 투자는 젊었을 때처럼 대박을 노리는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내 자산이 스스로 새끼를 쳐서 내 입으로 현금을 넣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혹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나만의 작은 공장을 만드는 일, 그것이 바로 자산 수명 연장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배당과 이자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컴형 자산이죠. 꼬박꼬박 월급처럼 들어오는 배당주,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채권, 그리고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임대 수익을 나눠주는 리츠 REATs까지. 이들은 당신의 원금을 갉아먹지 않고도 생활비를 조달해 줍니다. 원금이 10억인데 여기서 연 4%의 수익만 꾸준히 낼 수 있다면 당신은 원금에 손 하나 대지 않고 매달 3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을 때까지 원금이 줄어들지 않는 이른바 영원히 마르지 않는 통장의 마법입니다. 이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하지만 투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자산의 수명을 늘리는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노동입니다. 은퇴까지 하고 또 일을 하라고 라며 손사래를 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해 보십시오. 은퇴 후 당신이 매달 벌어들이는 단 100만 원의 가치는 단순히 현금 100만 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금리가 2%인 시대에 매달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은행에 무려 6억 원의 현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당신이 소일거리로 월 1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6억 원의 자산을 추가로 운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셈입니다. 이 소액의 근로소득은 당신의 자산이 바닥나는 시점을 10년 아니 20년 이상 뒤로 늦춰주는 강력한 브레이크가 됩니다. 100세 시대의 노후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입니다. 60세에 은퇴해도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긴 여정에서 당신의 통장 잔고가 당신보다 먼저 숨을 거두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주인보다 먼저 죽는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는 이제 지키는 관리에서 키우는 관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나의 건강을 돌보듯 나의 자산도 끊임없이 관리하고 산소호흡기를 달아줘야 합니다. 그것이 100세까지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웃으며 눈을 감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현재 자산의 민낯을 마주하는 것부터 생활비의 배신을 확인하고 인플레이션과 장수라는 괴물에 맞서며 연금과 주거자산의 유동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의 수명을 늘리는 생존 전략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통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든 숫자가 이제는 다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40년을 책임질 생명줄이자 당신의 자존심이며 당신의 평화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장수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 장수는 신이 내린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당신의 축복을 재앙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8단계의 점검이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통장 장호는 과연 몇 살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 당신은 당신의 통장을 몇 살까지 살려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100세 시대의 잔혹한 생존 게임. 이제 승자는 오직 준비하는 당신뿐입니다.